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법보다는 주먹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법보다는 주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40대 후반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중견기업에서 18년차 근무 중이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 1차 멘더 주야 2교대로 17년 근무하고 현재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 중입니다. 현장 관리직은 사원, 조장, 반장, 직장, 인원순인데 내년에 조장 진급 케이스입니다. 회사에 오래 다닌 사람이 많아서 진급이 늦네요. 평균 근속 기간이 10년 정도 되니까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물류팀 완제품 출하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지게차로 제품 상하차, 납품 관련 서류 업무 등등입니다. 연봉은 5,600 정도입니다. 상여금 700, 성과금 100% 합쳐서 5,600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근속기간이 많다고 해서 급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한격인 고전인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보직 변경을 권합니다. 일반직으로 근무 시 제품 용기, 승인, AS 납품 관리, 물류인원 관리 등등입니다. 일반직 전환 시 연봉은 5,800에서 6,000 정도 예상됩니다. 현장직 1직 02시 30분부터 16시까지 근무 2직 16시부터 2길 01시 30분까지 근무 일반직 06시 30분부터 16시까지 근무 유연 근무제나 08시부터 17시까지 해도 무방 고민 일반직은 정년 보장이 안 되어 고민입니다. 또한 주간 근무만 하고 연봉은 더 많지만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고민이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장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근데 오래 했는데 왜 임금 상승 안 해준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1차 멘더가 정직이 되면 급여가 좋은데 이게 급여가 안 올라가요. 이게 시스템이 1차 멘더 쪽이 좀 비슷해요. 이게 1차 멘더도 현차랑 비슷하게 좀 맞춰주는 곳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대구가 2차 밴더도 거의 이렇거든요. 지금 법보다는 주먹님하고. 예. 자동차 1차 밴더 대구 쪽이 거의 비슷하네 이게. 대구 쪽은 주야 이겨되고요. 여기는 주간 이겨되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정말 다행인 게 그래도 주간 이교대로 바뀐 거. 주야 이교대 할 때보다 낫지 않나요? 사연자분 주간 이교대 할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낫지 않나요? 근무 강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데 근무 강도는 어떻습니까? 주간 2교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몸이 축나고 힘듭니까? 몸이 축나긴 할 것 같아요. 18년 동안 했으니까 지게차가 저게 힘을 안 쓰는 것 같아도 힘들거든요. 지게차가 일반 자동차랑 달라요. 안장이 완전 쓰레기입니다. 매일같이 타서 아시겠지만 지게차 안장이 잘 뭉개지기도 하고 푹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맨바닥에 앉아있는 거 똑같거든요. 고리뼈가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타신 분들은. 상중에서 중상 정도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아파요, 저게. 예, 그 지게차 안장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승용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일반직이랑 하면 주간근무, 주간근무하는 일반직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란 말씀이시죠.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지금 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간근무로 옮기고 싶어요. 일단 사연자분은 본인이 중요합니다. 네. 본인의 의견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사연 내용을 봤을 때 본인은 원래 일하고 싶다. 사연자분의 의견은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 주간 2교대, 출하 업무 하고 싶다는 얘기네요.
주간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주간 이교대가 몸이 그렇게 축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밤을 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늦게까지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밤을 꼴딱 새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잘 수 있어요. 가면.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죠. 일반직 일이 원래 대졸 공채가 하지 않습니까? 대졸이나 전졸 공채가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정년 보장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사무직 계열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직. 그러니까 저 일반직이 대졸 공채가 아닌 일이잖아. 대졸 공채. 예. 공채 출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왜 정년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 전환하면 이미 조장 계급이 아니라 아마 대리나 과장으로 직급이 바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럼 일반적 전환하면서 직급까지 완전 전환시켜버릴 거예요. 이게 사무직 직급 체계하고 일반직 직급 체계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님은 평 대리가 되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대리로 바꿔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간 대리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졸 공직 출신도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과장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이거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사무직 직원들하고.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님 지게차 안 탈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일반적 바뀌어도 지게차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직만 하는 거예요. 보험 편하게 하겠죠. 근데 아마 지시 같은 거 많이 하겠죠. 똑같은 추라 업무인데 그런 거죠. 그동안은 내가 현장에 몸으로 뛰면서 하는 일이라고 치면 주의와 교대하면서. 근데 지금은 주간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로 하는 거죠. 더 이상 지게차 같은 거 안 타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사연자분은 아실 텐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전환하기에는 두 번 다시 노조 가입이 안 됩니다. 이 아마 노조 탈퇴를 자연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노조 한번 탈퇴하면 다시 가입이 안 될 거예요. 현장직은 전부 다 노조 가입이 돼 있습니다. 노조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정년 보장이 되는 거고요. 사무직은 노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분이 사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냥 대졸 공채랑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회사에 그 자재 쪽에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자재랑 출하 쪽이잖아. 그럼 이쪽에 과장급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사무직에서 진급을 시켜가지고 과장 자리 안 주고 왜 현장에서 굴러먹던 사람을 과장 자리 주는 건지 좀 이상합니다. 좀 이게 좀 의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무실에만 쭉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진급자 하나 자리 줘가지고 과장으로 진급시킨 다음에 자리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현장에서 18년 동안 굴러먹은 나를 갑자기 올리려고 하는 걸까? 파트가 완전히 다른 건데. 물론 현장에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과장자리라고 치면 저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일체 밴드면 과장자리면 사실 이제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다른 직원들은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현장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저 팀장이라는 사람도 사무직이잖아. 이게 반응이 엇갈릴 거냐 분명히. 저 팀장은 사무직이니까 하는 게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 현장 출신 내가 봤을 때 교육에 이렇게 갸우뚱거리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해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거 정년 보장 되냐고 물어봤습니까? 혹시 현장에서. 나는 내 지금 나이가 애매해가지고 현장에서 만약에 뭐 사무직 갔을 때 노조 가입 탈퇴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일손 부족하고 하게 되면 나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장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사연자분이 돈이 중요하겠지만, 사실 사연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고용보장이 중요합니다. 네. 사연자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보다 고용보장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대졸들은 노조 가입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사업만 가입해주고 대리부터는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고용보장 안 해주는 거죠. 네. 안 그래요? 뭐 내가 나오고 나서 다른 거 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자분 나이를 봤을 때 좀 예민한 나이죠. 그런 거 생각해야 될 나이죠. 뭐 돈도 돈이지만 사실 뭐 5,600, 5,800이야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근무 강도나 일하는 거 봤을 땐 유체적으로 덜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마 중간으로 가게 되면 현장에 뛰는 것보다는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많이 고객들을 많이 상대할 겁니다, 이게. 이게 추락 과정으로 하게 되면 고객들의 클레임 같은 것 이미 대응을 많이 할 거예요. AS라고 있잖아요. AS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보내서 납품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다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냥 정해진 물건을 납품해서 그냥 차에 실는 거하고, 이거 다 비추예요, 비추. 이거 비추입니다. 이거 비추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비추예요. 이게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님한테 추락 가장을 해가지고 고객에서 이제 클레임 걸리면 이미 니가 좀 막아줘라 이겁니다. 이 독이 든 선배야,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몸은 편할 수 있겠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님이 그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객 대응할 때 과장이라고 하면 너 그것만 맡아서 해라. 이거 딱 그겁니다, 이게. 근데 18년 동안 현장에서 굴러먹다 한 사람을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그 대응시키고 하면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응사가 뭐예요? 이 부품 봐봐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잖아요. 1차 벤더면 대응사가 뭡니까?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이 값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클레임 걸리면.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니면 완성차 계열사, 현대 모비스, 현대 파워터, 현대 위아, 현대 다이머스 이쪽이 학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완성차만 계열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비스도 계열사 될 수 있고 파워터도 계열사 될 수 있고 만드는 부품에다나.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전화가 오겠죠, 우리한테. 물건 어떻게 됐냐고. 그럼 그쪽에서 좋은 말로 하겠습니까? 욕을 바가지로 하겠습니까? 나이 어린 직원이 나한테 욕하겠죠. 자동차 좀 그런 가리는 거 없어. 나이가 많고 뭐 짬뽕 이런 가리는 거 없어요. 완성차 쪽에서. 굉장히 뭔가 좀 쌍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좀 험악한 상황도 많이 벌어져요. 자동차 쪽이. 이런 게 암묵적으로 좀 용인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님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인데. 네. 제가 예상하는 게 맞겠네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어차피 조장 달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어차피 조장 달기로 했었잖아. 조장. 예. 네. 조장 달기로 했었잖아. 조장. 그럼 조장 다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내가 조장을 진급했던 사람이고 그럼 나 조장 달면 되잖아요. 그리고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왜 사무실에서 진급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나를 보낼까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원래 과장 자리를 왜 현장 출신한테 주려고 할까? 사무실 직원 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님한테 온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원래 사무직에 대리급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급하면서 너 가. 맞잖아요. 사무직끼리 자기 이거 맞잖아요. 이 사무직자 원래는 이렇게 직무전환을 막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회사 방침도 다르고. 원래 사무직에서 진급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난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안 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 저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저는 현장 출신이라서 뭐 이 일이 편하고요. 좀 머리 나빠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돌려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저 현장에서 지게차만 구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실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게 낫지 사무실 답답하게 갇혀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 일은 고맙습니다만 전 지금 현재 하는 일 만족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누구든 안 가려고 하니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님한테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 그리고 원래 하던 부서에서 진급자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자재나 출하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물류 파트러 가면 아마 자재 쪽이겠죠. 자재과가 있겠죠. 자재과의 과장으로 가겠죠. 그 자재부의 그 직원들 뭐 자재부에 보면 뭐 총무팀, 구매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돼. 그쪽 일을 쭉 하던 사람이. 근데 왜 거기서 안 나오고 왜 님이 거기 그쪽 자리 가냐고요. 안 그래요? 거기서 하는 일이 현장에서 하는 일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응? 갑자기 그런 일 인수인계도 없고 갑자기 그 자리 딱 가라고 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전 아니라고 봐,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 한 8천만 원 주면 모르겠는데 뭐 꼴랑 1, 200 더 주는 거면 뭐 차이도 안 나면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나 여기 일을 못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나 일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까요? 어? 아니, 저, 죄송한데, 제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적성이 맞는 현장으로 가겠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까요? 미안한데, 한번 이렇게 바꾼 거는 다시 물을 수가 없네. 회사 망침이 그렇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무직 바꿔가지고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나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약간 안 치고 나중에 딴 말 할 것 같아요. 맞잖아. 이게 뭐 회사 내규가 규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나중에 와가지고 바꿔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 뭐 배째라고 나오면 답이 없잖아, 이게. 명분이 없잖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장직에 사무직 갔다가 다시 사무직에서 현장직 간 케이스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규모가 크면 대졸 공채와 고졸 공채의 어떤 그런 라인의 어떤 차이를 격을 확실하게 둬버리잖아요. 안 섞이도록.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그분들 얘기잖아요, 그분들 얘기. 말뿐이잖아요, 말뿐. 맞잖아요. 뭐 법으로 규칙으로 갈 수 있다고 명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유지한 선에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힘들어도 현장에서 힘든 게 낫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굴러먹은 거. 예. 현장에서 굴러먹은 거, 한번 현장, 영원한 현장이 낫습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 여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몸이 좀 축나더라도 여기서 좀 덜 익숙한 게 낫지. 독이 든 성배입니다. 독이 든 성배. 물론 제 말이 100% 맞다고는 장담 못 해드리겠는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리가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자리를 그냥 누구 강제로 앉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입 빨린 소리로. 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말을 순순히 믿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왜 나 말고도 그 적임자가 많을 텐데 왜 나한테 보낼까? 나는 애초에 그 근무 포지션이 다른데, 분야가 다른데. 그리고 내가 절로 바꾸게 되면 다시 이쪽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회사에서 일하다 불이익 얻어도 나 노조 탈퇴했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웃긴 거 하나 얘기할까요? 만약에 전환할 거면 진작에 갔어야죠. 18년 동안 현장에서 있던 사람 갑자기 보내는 것도 이것 좀 회사에 좀 이상한 것 같아. 안 그래요? 한 18년 한 사람은 다시 보낸다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꼬들려고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예. 일은 장난이 아니잖아 이게. 일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건지 좀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좀 약간 위험수도 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물론, 사연자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장이 계속 하다 보니 몸이 축나고 이해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제안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이미 만약에 조장되고 반장되면 사실상 거의 뭐 현장일 안 하는 거잖아요. 조장돼도 거의 현장이 거의 적게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장 달기만 하면. 반장되면 거의 아예 안 하잖아요. 지시만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현장에서 조장 반장 테크 타는 게. 당연히 못 갈 수 있죠, 이게. 지금 공장 돌아갈 때 조장 정도만 되더라도 현장이 좀 덜하지 않나요? 반장 정도 되면 아예 안 할 텐데, 거의. 직원들 통솔만 하고, 보고만 받고 안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장에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엄청 좋은 것 같기도 않고 뭔가 좀 불안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 나이가 나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고용 보장 신경 써야 됩니다. 40대 후반이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쭉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 계속 하시고 진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제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안 가셔도 됩니다. 본인 의지대로 가시면 돼요. 단지 이제 제가 이미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